사람이요, 죄를 져가지고 제일 먼저 깜빵에 가는 죄인은 놀래서 저지르는 죄예요. 그거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저지르거든요. 놀래갖고 뭐 사람을 칼로 찔렀다라든지, 그 제일 먼저 드러나요. 심신이 이려가 돼갖고 한 거는 탁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부들부들 떨든지 자수하든지 무너져가지고 제일 먼저 체포돼요. 신심 이려가 된 거는 법계가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포가 돼요. 거꾸로 보시도 신심이 이려가 돼서 한 보심은 법계가 알아갖고 과보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런데 다들 계산을 해요. 신심 분리가 된 상태에서, 신심 분리가 된 상태에서 보시를 하고, 신심 분리가 된 상태에서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신심 분리가 된 상태에서 남한테 돈을 꾸고, 신심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신심이 하나가 됐다? 이건 언제 돼도 반드시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저 사람이 진심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그게 내 자식이건 내 남편이건 내 딸이건 그것만 자기가 느낄 줄 알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2011년도에 따밥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안 바뀌는 게, 뭘 해도 100명은 해요. 제가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100명도 중요하고 이 10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100. 흰백하고 백하고 흰백하고 같은 거는, 이 100이라는 자체는 전체라는 숫자와 똑같아요. 전체라는 숫자와. 왜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시잖아요. 새들이 막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휙 날르고, 또 정어리 떼들이 바다에서 휙 하고, 돌고래 한 마리가 오면 휙 하고, 이렇게 왜 한강만 가도 이렇게 새들이 쭉 이렇게, 왜 그렇죠?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100명이 뜻이 같으면은요, 스리랑카에 15메가와트짜리 발전소 하나가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 전체에 다 발전소 질려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명이 신심이려였느냐, 100명이 아프리카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신심이려였느냐 라고 물으면, 저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는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계산이 들어갔지 그렇게 신심이려 하지는 않았다. 놀래서 했던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요, 너 요즘 귀 많이 났니? 응? 너 돈 얼마나 있니? 얼마나 있어? 너 귀 보면 그래도 한 500억은 벌게 생겼는데 벌 것 같아? 얘 못 벌어요. 500 못 벌어 이러면. 여태까지 강의를 듣고 앉아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500억이 크다 작다가 있는 거예요. 귀도 잘생겨서 500억 벌겠다 그러면, 그래 고마워. 만약에 이런 사람이면
그 500 벌어요. 왜? 신심이려가 됐거든. 자기 깜짝 놀래갖고 그래? 고마워하면 얘 500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심이려가 안 되고 그게 이제 안 배운 애가 아니거든요. 저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본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500억? 내가 정말 5억만 있어도 마누라한테 이렇게 구박 안 받겠다라는 삶에 찌드는 게 있어갖고 안 되지. 그러니까요. 신심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그런 말씀을 누가 뭐라 그럴 때 기분은 좋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놀래서 한 대답이거든요. 안 돼요. 신심이려가 됐기 때문에. 신심이려가 되면 그냥 법계에 코팅이 딱 돼버리는 건데. 그런데 근데 이게 신심이려가 얼마나 힘드냐면 지금은 아이들은 아이들의 감정과 아이들의 생각과 청소년기의 감정과 청소년기의 생각은 달라요. 아이들은 3살, 4살짜리 애기들은 자기네 집이 대통령이 오건 자기네 집에 손흥민이 오건 안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오건 아저씨 안녕이에요. 남을 대하는 게 똑같아요. 아이들은 3살, 4살짜리 애들은. 사람을 명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름과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모르는 아저씨들을 보는 그 경이롭고 신비한 거로 봐요. 그래서 아이들은 방실방실 웃어서 그 아이들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래갖고 부모들이 막 세뇌를 시켜갖고 얘네들이 5, 6살 정도 되면 나 대통령 될래요. 나 의사 될래요. 나 축구선수 될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부모가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신심이려가 안 돼요. 그런데 사춘기 정도 돼서 뭐 축구선수라든지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이 난 정치인 될 거예요. 난 국회의원 될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난 소설가 될 거예요. 그 청소년기에 하는 말 중에 그 신심이려된 말대로 가요. 근데 공부는 안 하면서 축구는 안 하면서 그림도 안 그리면서 나 고호 될 거예요. 뭐 나 유명한 화가 될 거예요. 나 유명한 배드민턴. 이거는 신심분리가 된 상태라서 그게 달라져요. 이런 걸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한테 배웠어야 돼요. 이런 걸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자식한테 가르쳐 줬어야 돼요. 이런 걸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 괜히 집에 되도 않는 그 분재 만든다고 이렇게 철사돼 갖고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애들을 그렇게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 방법은 뭐냐? 영혼 밑에 있는 핵, 열애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열애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제가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구하고 바라지 않겠다. 라는 게 왜? 필요한 거 다 조달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구하고 바라지 않겠다라는 게 비로소 요 핵의 자리에 들어오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이 있고 열애의 성품이 있고 영혼이 있고 본능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처럼 오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묵은 사람들은 지성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감성을 통제하고 본능을 다스리고 영혼도 교화하면서 열애의 자리로 들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걸 또 제대로 다시 한번 경에서 설명해 주신 분이 금강산매경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원효대사가 금강산매경론을 쓰셨는데 금강산매경도 자기가 쓰고 거기에 대한 금강산매경은 부처님이 했다라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쓴 금강산매경에 자기가 해설을 붙였다라는 불교학자들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봐요.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천지파량경도 마찬가지죠. 천지파량경도 불설 천지파량경이라고 부처님을 했지만 아마 의정스님이나 누가 천지파량경을 쓰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설 조항경도 마찬가지고 불설 천지파량경도 마찬가지고 금강산매경도 마찬가지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효 스님께서 마지막에 그걸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뭐 그 당시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이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넘버원의 스님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금강산매경은 그러면 어디서 있나 찾아봐. 그러니까 인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산매경은 용궁에서 가져온 경이라고 돼 있는데 용궁이 여기거든요. 뇌거든요. 뇌. 용궁이 뇌예요. 우리 물주머니잖아요. 사람. 나무는 물탱크고 사람 물주머니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진실에 딱 맞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지성에서 시작해서 감성으로 오고 본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하는 지장보살이 나오고 공덕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갖추어져 있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이거 오늘 수업 이거는 못하고 여기로 끝내야 되겠네요. 이건 생태 끝에 해도 돼요. 보살님 요즘 꾸신 꿈 있으세요? 보살님 요즘 꾸신 꿈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요 요즘 꿈을 거진 매일 꾸는데 글쎄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촌 누나들 시집간 사촌 누나들이 꿈에 보이고 치매에 걸려있는 대전 할매도 꿈에 보이고
대전할매 치매를 돌본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꿈에서 봤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꿈에서 몇 번 봤는데 현직 대통령 꿈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